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혼합계사 문제가 나오면 괄호가 있는지, 곱하기와 나누기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곱하기와 나누기는 강력 접착제처럼 앞부분과 뒷부분을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중학교 과정에서 항을 배울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인 만큼 기계적으로 괄호를 먼저 계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서 계산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29 빼기 3 곱하기 7이 보입니다. 곱하기 7은 무슨 뜻일까요? 빼기 3이 7번 반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압축한 것입니다. 초콜릿이 29개 있었는데 3개 먹고 3개 먹고 3개 먹고 3개 먹고 3개 먹고 3개 먹고 3개 먹었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잠시 판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간단하게 초등학교 2학년 과정과 중1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를 6번 더했습니다. 어떻게 간단히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압축해서 쓸 수 있을까요? 12 곱하기 6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중1 과정입니다. A가 6번 더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간단히 쓸 수 있을까요? A 곱하기 6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어 시간이 아니라 수학 시간이기 때문에 숫자가 먼저 오는 것이 좋겠죠? 6 곱하기 A로 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곱하기하고 X가 닮았습니다. 따라서 곱하기를 생략해서 X와 혼돈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6A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5학년 과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7에 21이므로 29에서 21을 빼면 괄호 속은 8이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 8 나누기 4가 있습니다. 8개를 4묶음으로 나눈다면 한 묶음에 몇 개가 들어가는가 이렇게 묻는 암호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11 더하기 2 더하기 5 그래서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빈칸의 순서를 채워넣는 문제입니다. 괄호 먼저 푼다고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괄호 앞뒤쪽으로 곱하기나 나누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문제에서는 괄호 끝에 곱하기 6이 왔고 그 뒤에 나누기 3이 붙었습니다. 빼기부터 나누기 3까지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인 것입니다. 이 부분만 따로 생각하겠습니다. 괄호를 먼저 계산하면 6이 됩니다. 빼기 6 곱하기 6 나누기 3이죠.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우선순위는 없지만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 앞에 나온 것을 먼저 푼다고 했으므로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서 36을 얻고 나누기를 해서 12를 넣습니다. 부호는 빼기입니다. 따라서 빼기 12가 되겠죠. 만일 6학년이라면 순서를 조금 바꿔서 푸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6학년 1학기에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나누기가 곱하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기와 곱하기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뒤쪽 나누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 나누기 3을 하면 2가 되죠. 6 곱하기 2는 12가 됩니다. 부호는 빼기가 됩니다. 따라서 빼기 10입니다. 곱하기부터 먼저 풀어도 빼기 12가 되고 나누기부터 먼저 풀어도 빼기 12가 됩니다. 나누기는 곱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5학년 문제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미음이라고 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학년이라면 다른 순서로 풀 수 있습니다. 이 혼합계산 순서를 반드시 지켜서 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편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의 동영상 바탕음악으로 색소폰으로 연주된 섬지박이 음악이 흘러나갑니다. 들릴까 말까 정도의 작은 소리이기 때문에 음악을 느끼지는 못하셨어도 졸립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대만족입니다.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이루었다고 억측하겠습니다. 섬지박이는 저에게 인생을 알려준 음악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피리 연습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청주에서 소년체전 또는 전국처전이 열릴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원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마스게임과 피리 연주 연습이 매일 반복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학교에서 알려주는 음악을 필요로 연주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장에 줄 맞춰 서 있었고 새롭게 배울 노래가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음악을 듣자마자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며 그 노래가 연주되었던 것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섬지박이입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다들 놀라웠지만 친구들보다 제가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분적인 천재인가? 그 후로 피리 부는 것이 즐거워졌고 단소까지 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오랜 시간이 지나 누나가 결혼을 하고 조카를 낳아 집에 왔는데 엄마가 퍼대기로 조카를 넣고 몸을 살살 흔들며 박자를 무시하고 노래를 시작하셨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그 순간 무언가가 뇌를 관통하며 지나갔습니다. 그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 저 퍼대기 속에 나도 있었다는 것과 얼마나 많이 그 노래를 듣고 자랐을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삐뚤삐뚤 누벼진 빨간색 바탕에 하얀 끈이 달려있던 퍼대기도 생각났습니다. 저는 운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9살에 소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피리와 섬지박이 추억이 없었을 것이고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퍼대기 속에서 보호받은 느낌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섬지박이 자장가를 매일 불러줬죠. 섬지박이는 엄마와 나와 자녀를 보이지 않게 연결해주는 끈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자랐다는 것을 느끼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스스로 알아서 공부합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응원, 격려, 박수를 보내주셔서 자녀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